안녕하세요. 금요일마다 찾아뵙는 오마이스타 박소연입니다. 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시장의 온도도 살짝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시장 좋은데 나만 이 수익률이 안 좋을 순 없잖아요. 종목 잘 골라가시면서 수익률 잘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저희 1시간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종목 가운데서 HLB와 넷마블 게임즈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두 종목 집중하고 계십니까? HLB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진짜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 들어서 한 80% 넘게 올라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엿보는 그런 증권사들의 목소리들이 짙은데요. 한번 내다보도록 할 거고요. 넷마블 게임즈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강한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까? 역시 챙겨보도록 할게요. 또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도 접수받아요. 카카오톡, 문자, 전화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아래로 나가는 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스타 지금부터 출발할게요. 내가 가진 종목 더 갈까? 지금 팔까?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한 해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로 신청받습니다. 02-7861-1022-1023으로 전화주세요. 013-3366-8288로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넣어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서 MTN 오마이스타 검색 후 친구 추가하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겠습니다. 개미들의 착각 시간이고요.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 강재원 과장,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준비한 것은 HLB입니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차트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실걸요. 현재 위암 환자에게 확실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는 아파티닙. 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수만 명이 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 하고요. 중국 내에서만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규모의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중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임상 3상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기 바쁘고요. 이 시각 현재 10%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죠? 72,600원대까지 올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또 들어가도 될까 궁금합니다. 두 분 의견 주십시오. HLB입니다. 주가 천장이에요. 천장 뚫고 더 갈까요? 하나, 둘, 셋. 천장 뚫는다. 좋습니다. 강재원 과장님 의견 먼저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거예요?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어저께 IR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저께 KB 코퍼레이션 데이에서 장기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대표가 나와서 직접 설명을 했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고 장기적으로는 HLB와 HLB 생명과학의 합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제약회사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때 약 2천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는 제약회사로 거듭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HLB 생명과학이 제네릭 유통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3천억 이상도 매출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HLB 종목이 가장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암 치료제입니다. 이게 이제 암 치료제 아파티닙이라는 데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임상 진행을 하면서 네. 대장암 환자 임상에서도 완전 관해가 관철되었다라는 기사가 한번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암 치료제가 다른 암에도 적용이 되겠죠. 고형암에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되면서 중국 내에서는 이런 비슷한 한 가지 약 가지고 비슷한 형태의 임상이 한 150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형태의 암 치료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꼴로 지금 논문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 봐서는 다 이런 종목들은 실적 안 되는 종목들은 임상 기대감으로 주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소위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 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바이오 인공간, 이것도 임상 2A가 현재 종료가 된 상황이라서 올해 가을에 임상 2B가 진행될 수 있는 거고, 또 완전히 다른 약이죠. 지혈제, 헤파스템 같은 경우에는 유럽 1상이 끝나서 이제 2상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2상 진입할 때 주가가 한 번 더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임상 기대감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뭐 15만 원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지금 대비해서 거의 네. 2배인데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시총이 거의 4조 원 육박할 정도 수준이 되는 건데, 네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1차적으로 98,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8,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98,000원, 10만 원 얼마나 세게 돌파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가능성도 있어 네, 보이고요. 네. 예. 네. 과거 바이오로메드 주가 수준으로 뭐 18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언저리도 시세가 붙는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HLB 이미 중국에서는 많이들 이제 이 약이 활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좀 복용하는 분들도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이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짙은데요. HLB 진단 계속 해보겠습니다. 강재훈 과장님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고 정영원 과장님께서도 좀 의견 챙겨주십시오. 어떤 부분 초점 맞추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당분간은 뭐 HLB가 이제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제 신라젠이 주가가 뭐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거의 뭐 신라젠과 이제 비슷한 컨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젠이 지난해 이제 10배 이상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제 팩사백, 그 면역항암제 그 팩사백에 대한 그러한 가치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이제 거의 뭐 시가총액이 1조 원대 수준에서 지금 이제 한 7조 원대 수준까지 거의 뭐 최근에 지난해는 한 10조 원대 수준까지도 올라섰었죠. 그렇게 지금 기업 가치가 크게 상향이 됐었는데 이 HLB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그 표적항암제인 아파티닙의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임박한, 그러니까 이제 임상 종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적으로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아파티닙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자회사인 그 LSK 그 바이오 파마의 지분 약 한 61% 정도를 지금 이 HLB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향후에 뭐 제3자 비주 유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향후 이제 R&D 비용 이러한 부분에 또 투자 금액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용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서 지분율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임상 아피틴의 지금 임상 3상을 지금 글로벌 12개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지금 일단 회사 측 계획에 따르면 이번 올해 한 6월 정도까지 이제 임상 그 환자 그 투여를 모두 이제 끝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이제 임상 투여가 끝나게 되면 향후 한 6개월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한 다음에 빠르면 이제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시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좀 가치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급격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일에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임상 3상이 완료가 되고 내년에 이제 시판에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이 아파티닙의 그 가치가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약 한 5조 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 향후 이제 그 매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한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위암 치료제로서의 가치만 봤을 때 물론 향후에 이제 위암을 비롯해서 향후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암에도 병용 투여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기업 가치가 더 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일단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한 5조 원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HLB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 약 한 61%를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3조 원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아직 뭐 2조 6천억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뭐 추가적으로 좀 충분히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을 쫓아가다 보면
신규 진입하기가 이거 지금 과연 들어가도 돼라는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까지 며칠이에요. 6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열어보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신규 접근도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과거 이제 신라젠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네네. HLB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 이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갈 무렵에 이제 아마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이 스터디가 충분히 끝내셨던 분들이라면 뭐 그때부터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주가 변동성을 뭐 버텨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주가가 그러니까 상승세를 뭐 최소한 2배에서 뭐 5배, 10배까지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보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시점에서 HLB가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뭐 10배가 오른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뭐 지금 20조, 30조가 되거든요. 예. 사실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많이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2-3배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급등을 한 상황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좀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이제 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 이제 임상 결과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 라인도 짧게 잡으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선 최소한 목표 주가는 한 8, 9만 원대 정도, 그러니까 9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3조 원 정도 수준까지는 우선 보시는 전략으로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한 72,700원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손절 라인은 한 6만 원 정도를 보시면서 6만 원 정도 이탈되게 되면 또 주가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손절 라인을 보시면서 한 9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제시해 주신 이 손절 가격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로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아래쪽으로 터치될 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한 종목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너무 잘 나가네요. HLB 점검을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하나 볼게요. 넷마블 게임즈입니다. 창사 이후 첫 번째 주주총회가 개최됐어요. 넷마블 게임즈라는 이 사명을 넷마블로 이제 변경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왔고요. AI, VR, AR 등등에서 이 뭔가 새로운 먹을거리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넷마블 게임즈 볼까요? 지금 4% 넘는 상승이고요. 장중 상승한 것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흐름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는 두 분 어떤 생각이세요? 이 종목은 천장이냐 바닥이냐 이렇게 좀 여쭤볼까요? 주가 지금 천장 수준이에요? 아니면 바닥 수준인가요? 하나, 둘, 셋. 바닥이다. 의견 이제 챙겨 듣도록 할게요. 정영훈 과장님 먼저 주실까요? 네, 우선 뭐 넷마블 게임즈는 지금이 이제 주가가 상반기에는 한 바닥권이 지금 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에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이유가 사실 지금 뚜렷한 성장 모멘텀이 없었습니다. 지금 신작 게임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요. 상반기에는 뭐 지금 그 신작 게임 출시 모멘텀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반기 실적은 당연히 지난해 대비해서 좀 슬로우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주가도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이제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넷마블 게임즈가 이제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죠. 이 주총에서 이제 AI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러한 향후 이제 신사업 쪽으로 신규 사업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향후 이제 신성장 동력을 또 마련하겠다라는 그러한 또 표명을 하면서 시장에 이제 관심이 지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일회성, 그러니까 이벤트성 좀 재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단 오늘 주가 상승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워낙에 주가가 많이 최근에 하락하다 보니까 이러한 반발 매수세도 저가 매수세가 많이 좀 유입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제 넷마블 게임즈 상반기에는 뭐 뚜렷한 모멘텀은 없습니다만 하반기에 이제 3분기에 이제 신작 게임 모멘텀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에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 지금 레볼루션이 지금 런칭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신작 게임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보통 이제 게임주들은 주가 흐름 보시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신작 게임 출시를 앞두고서 기대감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향후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그 신장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한 2분기 이제 바로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이제 2분기에 이제 진입을 한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서서히 넷마블 게임즈 좀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지금 뭐 한 현재 뭐 주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한 15만 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반등을 해서 15만 원대지 최근에 뭐 최저가는 한 13만 5천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요. 넷마블 게임즈 뭐 지난해 뭐 고점이 한 20만 원대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 15만 원대 부근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한 바닥권에 진입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을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쯤 가격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좀 열어놔도 되겠습니까? 한 20만 원 선 정도라도요? 일단 20만 원 정도 선까지는 아무래도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 얼마만큼 흥행에 그러니까 성공을 하느냐, 또 CBT에서 얼마만큼 또 인기가 좀 많이 모아지느냐 부분에 좀 좌우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한 20만 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 18만 원 정도 수준.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한 절반 정도 수준인 17, 18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의 관심 자체가 최근에는 이 게임 업체로 몰려있는 게 아니어서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조정이 나온 만큼 어느 정도 한 반 정도는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열어둡니다. 강재원 과장님의 의견도 챙겨볼게요. 과장님은 어떤 쪽 보고 계십니까? 일단 넷마블 게임즈는 이번에 주주총회 때 발표했던 내용이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혁신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블록체인 사업에도 진출하겠다. 그 다음에, AI,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음원, 문화 콘텐츠 다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그런 사업에 진출하면서 게임즈나 이름 빼야겠죠, 당연히. 게임만 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근래에 또 신규 게임도 좀 의례적인 게 재미난 게 하나 있는데, 그 AI 레이블 센터를 확장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손을 잡고 한류 가수인 BTS, 방탄소년단이죠. 예, 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BTS 월드를 만들겠다는 게임. 그래서 계획안이 나오고 예, 3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돌 남자 가수는 단연 BTS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상장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실적이 상당히 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순이익 1,600억, 그 다음에 2016년도 2,000억, 그 다음에 작년에 3,600억. 계속 꾸준히 순이익 증가하는 모습 나왔죠. 주가는 물론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올해 증권사들 평균치를 보면은 6,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수준인 거죠. 이게 달성을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이제 향후 미래 하반기 가서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기대감은 있으니까 실적 기대감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는 PER 23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차트상으로 보면 보시다시피 지금 바닥 다지기 하고 있잖아요. 바닥 다지기 하고 있고 오늘도 주가가 위에 볼린저 밴드 선을 맞고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160일선도 지금 돌파를 못한 상황이고요. 조정을 한번 나오는 게 정상인 것 같아서 매수 신호도 최근에 DMI 매수 신호도 나왔다 들어왔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죠. 이것도 이제 페이크일 수가 있다는 거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조정을 한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시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조정이 한번 나와서 한 13만 원대 정도까지 15만 원 이하 14만 8천 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한번 담아 보시면 향후 목표 주가 18만 3천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매수하실 전략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되지는 아직은 않고 있지만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의 이 순매수가 연일 들어오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넷마블 게임즈 살펴드렸고요. 오늘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하나금융투자 여의도 영업소 강재원 과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